안녕.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가재미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자미는 원래 이제 표준어는 가자미라고 부르는 이제 생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생선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그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자미는 이 바다 깊숙한 이제 밑에서 생활을 하는 이제 생선인데 얘가 조금 납작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납작하게 생긴 생선이고요. 여기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그렇게 있고, 근데 원래 다른 생선들 같은 경우는 눈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뭐 아기나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넙치 같은 애들은. 근데 얘는 바다 밑쪽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생활을 해서 눈이 많이 퇴화를 했어요. 그래서 눈이 퇴화를 해서 눈이 이렇게 몰려 있어.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눈이 몰려 있는 생선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다 밑에서 헤엄을 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납작하게 땅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헤엄을 치는 성격이랑 그다음에 눈이 퇴화해서 몰려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자, 여러분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 공간적 배경은 사실성을 부여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6인실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구나. 뒷부분의 내용까지도 연결해서 미리 정리를 해버릴게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 자, 그리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대. 그러면 여기서는 시적 대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첫 줄에서 바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항상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하면 원관념을 찾는데 우리가 이제 직유법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바로 그녀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어떤 그녀인지 수식해주는 말을 이 보조관념의 특성을 가지고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가재미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헤엄치면서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지금 암투병으로 지치고 힘들고 너무 몸이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 탁 달라붙어서 맥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가재미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관념이 힘없이 누운 그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여기 다시 또 가재미를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는 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은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병원 침대가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서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그 시적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기보다는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랑 똑같이 누웠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좀 그리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들아 아무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수직적으로 그녀를 내려보기보다는 수평적인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시선을 맞춰서 힘들진 않은지 그녀가 잘 병을 치료하고 있는지 그녀에 대해서 지금 위로하고 연민을 하는 태도를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선을 맞춰준다라는 건 그녀와 공감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위로와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가재미가 화자겠어요? 아니면 그녀겠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는 화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여러분, 그녀는 너무 벅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라는 건 화자가 건넨 위로를 받은 그녀가 벅차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여러분 이 가재미는 눈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했지, 얘들아? 맞아요. 태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태화가 된다는 건 점점 쓸모 없어지고 사라져 간다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암투병중이기 때문에 그녀가 점점 생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져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태화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화의 이미지가 죽음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죽음에 가까워짐을 형상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진 그녀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위로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아랫부분 갈게요. 6번째 행. 그녀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녀를 위로를 던지면서 그녀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파랑 같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을 쓰죠. 그러면 그녀가 살아온 날을 보고 있는데 그녀가 살아온 삶은 이런 삶을 산 거야. 파랑은 파도거든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온 걸 순탄한 인생이다.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평탄하다라는 건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물결, 파랑이 있다라는 건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녀가 어떤 살아온 날을 보내고 있었냐면 아주 험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었다. 이걸 파랑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고, 그걸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그녀의 삶을 회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 시련과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려. 아까 얘들아, 우리 그 가재미가 바닥에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다닐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는 이 모습이 아까 파랑 같은 날 이렇게 일렁이는 그녀의 삶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좌우를 흔들면서 살아왔다는 그녀의 삶은 시련과 고난에 찬 그녀의 삶을 계속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그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자, 이러면 여기도 떠올린다고 하는데 아까 위에 7번째 행을 보시면 나는 떠올린다. 선생님이 항상 문학 작품에서 비슷한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구절은 비슷하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7번째가 그녀의 삶을 내가 떠올렸죠. 그러면 8번째, 9번째 줄도 그녀의 삶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삶을 지금 뭐에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솔길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삶을 첫 번째 오솔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솔길이 뭐야 얘들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녀의 그 순탄하지 못했던 그녀의 고달픈 삶을 오솔길에 비유하고 있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뻐꾸기 소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청각적인 이미지로 그녀의 고달픈 삶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얘들아 오솔길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녀의 삶을 표현했다면 얘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그녀의 삶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왜 뻐꾸기 소리냐? 꾀꼬리 소리나 아니면 우리 종달새 소리나 참새 소리도 있을 텐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뻐꾸기 소리로 빗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뻐꾸기가 뻐꾸 뻐꾸 이렇게 울거든요. 그러면 약간 접동새나 아니면 우리 고전 시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여러분 우리 소쩍새 같이 얘네들이 좀 밤에 구슬프게 우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녀의 삶이 구슬프고 힘들고 애상적인 분위기, 그 애상적인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그러면 이 저녁도 그녀의 삶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아니야.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고 굵게라는 건 큰 업적을 하나 탁 남기고 죽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가늘고 길게라는 건 순탄하면서도 그래도 평범하게 내가 인생을 쭉 길게 살아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늘은 국수라는 건 그녀가 그렇게 가늘고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지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 삶을 여러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시각적인 이미지로. 자, 흑담조차 웃었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삶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녀의 삶이죠. 근데 이 가난한 삶이 누대가 뭐냐면 대대로거든요. 그러면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삶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녀의 삶의 궤적이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구체적인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아까 7번째 행과 의미의 구절이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그녀의 삶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랫부분 갈게요.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서 가랑이가 지고 여러분 그녀가 점점 서서히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1번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직유법을 통해서 그녀가 허리도 굽어가는 이러면 고달픈 삶 서서히 병들어가는 모습. 그녀의 숨소리가 아까 얘들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소 마스크를 써도 숨소리가 거칠어져 가요. 그러면 그게 느릅나무 껍질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얘들아 힘들어하는 서서히 삶이 얘들아 끝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녀의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는 볼 수 없다라는 걸 안다. 이러면 죽음 바깥의 세상이라는 건 죽음이 있고 죽음의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 바깥은 여러분 삶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녀는 어떤 여러분 생명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나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녀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녀에 대한 연민과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렸대요. 이러면 이건 눈이 약간 몰리는 거. 아까 퇴화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죽음의 임박한 상황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그럼 아까 이러면 내가 나란히 누워주는 게 내가 뭐 하는 행동이라고? 진짜 눕는다기보다는 그녀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예요. 어떤 위로? 마지막. 이제 그녀의 여러분 임종이 여러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녀는 내가 위로를 던졌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위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위로를 받아들이면서 벅차오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그러면 서로가 인간적인 교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와 그녀가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그 시적 대상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어떻게 태도로 담담하게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종결 어미들을 보면 여러분 니은 혹은 는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현재형 어미를 사용을 하죠. 이 현재형 어미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죽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73쪽을 봐서 여러분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왜 예상적인지 알겠죠?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회고한다는 건 회상하면서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자미가 어떤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 설명했죠? 그걸 시적 대상에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가자미 특성만 잘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그 작품 정리에는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자미는 여기까지. 안녕.